30번.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괄경매권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간단히 했었는데,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건물이 지어지죠. 그리고 이 건물을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신축했지만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에 세 번째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도 있다. 권리라 그래. 권리. 의무가 아니고. 네 번째 토지 건물 일괄 경매가 있게 되면 첫째 경매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되고, 두 번째 토지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고. 딱 요거예요. 딱 요것만 나와요. 거의. 그럼 30번. 기억,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다.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리고 갑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기억해 보면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어요. 갑이 지었지만 건물이 A 소유야. 그럼 일괄경매 안 되죠. 갑이 지었고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지었지만 갑이 소유하는 경우, 이때 일괄경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은 안 되겠죠.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B가 땅을 샀다. 그러면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법정상권 인정이 되느냐?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당권 실행경매로 인한 법정상권 366조 법정상권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상권 안 되겠죠. 디귿. 저당권 설정 뒤 저당권 설정 뒤 땅에 대한 경매가 실시돼서 C가 토지를 취득했다. 역시 관습법상 법정상권 따위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법정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든 출발점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 뒤에 건물이 지어지고 땅이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얼. 저당권 설정 뒤 D가 땅을 매수 취득해서 필요비를 짓다. 뭐죠? 토지 저당권 설정 뒤에 땅을 샀다. 제3취득자. 그죠? 제3취득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다.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 뒤에 D가 땅을 샀다. 제3취득자 딱 떠올라야 되죠. 따라서 D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가 될 겁니다. 31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 병이 건물을 지었다. 갑 소유 땅 순서대로 을명의 저당권. 이후 병이 땅을 빌려가지고 병이 건물을 완성했어요. 병소유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정명의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건물에. 그럼 병은 을은 토지 저당권자고 정은 건물 저당권자예요. 그죠? 자,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팔아먹을 수 있는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2번 을은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했다. Y에 대해서 일괄경매 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다시 한번.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건물을 지었고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괄경매 할 수가 없지요.
3번 정의니까 건물저당권자잖아요. 건물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로 써요. 그래서 무가 건물을 경락받았어요. 자, 무는요.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뭐도 취득해요? 임차권도 취득하죠. 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도 취득하는 거죠.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다. 건물 저당권이잖아요. 당연히 토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지요. 5번 갑이 땅을 팔았을 때 그 매매대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죠.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요럴 때 하는 게 물상대위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의 문제도 출제를 하네요.